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와 연금을 포함한 4대 개혁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의료대란 특별위원장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박주민 의원님도 배석하신 걸로 저희가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여러 얘기가 오갔을 텐데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얘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최근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이제 입장이 같았는데 다만 이제 정부가 너무 태도 변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지금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단기적 과제인 의료 대란,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가 들어와야 되고, 네. 근데 의 쪽이 의쪽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내걸고 있는 게 25년도 정원도 논의 가능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고 이제 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마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정도까지 왔는데 여전히 정부는 안 된다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만 더 유연해지면 여야 의정협의체도 좀 꾸려지면서 빠른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단 위원장 입장은 이제 2025년도 증원도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어떤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테지만 얘기해야 된다. 증원 전면 백지화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박단 전공의 회장은 본인들이 처음에 내걸었던 7대 요구 조건을 계속 고수하는 상황이었고요. 네. 고수하는 상황이고 우리 당은 적어도 25년도 정원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논의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논의는 해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회동 이후에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주력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 의정협의체를 두고 이제 네. 몇몇 의료 단체들은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예, 예. 조건 없는 참여는 아니었어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 처리 문제를 좀 네. 받아들여줘야 된다. 예, 예. 25년도 정원을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선결 조건들을 걸었는데 네네. 여튼 뭐 어찌됐든 오늘 교육부가 갑자기 뭐 절대 안 된다더니만 휴학에 대한 입장을 바꿨어요. 조금 전에. 네, 조금 전에 바꿨어요. 근데 이제 하나 남은 게 테이블에 그러면 25년도 정원도 올리자. 어찌 됐든 논의를 좀 해보자. 요 정도가 이제 한 번 더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양쪽으로, 그러니까 정부 쪽에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좀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예. 또 의료 단체들은 저희가 단체들대로 만나면서 대화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전체적인 대화가 가능한 구조와 여건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만나서 예. 조금만 더 유연해져라. 예, 이게 예. 지금 상황이 상황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예. 박민수 차관 뭐래요? 아이고 뭐 어렵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절차에 들어간 걸 어떡하냐 이것도 이제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절차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정치가 못할 게 뭐 있냐 그 어떤 묘를 살릴 그 구석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일단 거예요. 논의는 해봐야죠. 논의는. 예. 근데 논의가 안 된다 또는 논의를 해봤자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테이블 자체가 열리질 않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의료 관련된 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네. 휴학 처리 이거는 원칙대로 해줘야지. 예. 갑자기 휴학을 뭐 안 받아들여 주는 게 어딨냐. 그거는 어쨌든 물러섰어요. 이건 됐고요. 예. 예. 이것도 저희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정부한테. 예, 좀 예. 터무니없다. 두 번째는 25년 정원 일단 논의는 좀 하자.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차관한테 얘기했는데 25년 정원을 백지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왜 논의도 안 되냐? 논의도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여야 의정협의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격 가동에 들어갈지 이게 관심사인데 휴학 요 부분 해결이 됐으니까 아까 지금 2025년 논의하는 부분 이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시작한 게 정부고 지금도 키를 정부가 갖고 있고 어떤 뭐 책임이랄까 그런 부분도 정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권 정당 추구하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뭐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정책 역량을 민주당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와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 마치 여당인 것처럼 정부도 설득하고 예. 의료단체도 만나서 의료단체도 설득하고 해서 뭔가 이 대화 테이블을 열고 다 좀 앉히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뭐 여당이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정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치 저희가 여당인 것처럼 정부도 네. 설득하고 있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민수 차관도 만나고 여러 하면서 설득하고 또 의료단체들도 이렇게 전공의 단체들도 만나고 의료단체들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다 좀 앉을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네. 만약에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의료개혁, 의료정책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 애초에 이제 정부가 좀 국회와 협력을 이렇게 긴밀히 하면서 갔으면 조금 더 원활했을 거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여야 의정 협의체 같은 논의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했을 때 예.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실 입장은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된 의료개혁 특위에서 하면 된다. 예. 이 주장을 계속 펼쳤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의료계는 이 의료개혁 특위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라는 표현도 좀 과한 표현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야 의정협의체라는 새로운 틀로 네.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계속 얘기했다가 계속 안 받아들이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받아들이고 예. 그다음에 뭐 논의 테이블에 뭐 이것저것 올려보자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지금 하나씩 바꾸고 있는데 이런 시간만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시간만 답답한 가고 거죠. 있다. 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튼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오늘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대화 진전에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도움은 보세요. 되죠. 예.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며칠 전에 좀 여야 의정협의체에 들어오겠다고 밝혔던 단체들이 네. 선결 조건으로 걸었던 것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이 휴학을 학교의 예. 자율적 판단에 맡겨줘라. 이게 돼야 우리가 들어가서 논의할 수 있다였거든요. 네네. 두 번째 조건이 25년도 정원 늘린 거에 대해서도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게 해줘라. 요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중대한 선결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가 좀 물러나면서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좀 빨리 진작에 하지. 도대체 이 시간 다 가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불안하고 고통받다가 또 하고 그다음에 또 하면 또 하고. 네. 근데 그 2025년도 정원 그 부분은 또 저기 학부모들 학생들과의 일종의 약속을 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나 이것들 찾아 나가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아예 그냥 대화를 그냥 닫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곧비 주겠다 의지 재차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대치 정국에서 네. 개혁이 동력을 받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4대 개혁을 하겠다라고 뭐 의지를 표명하고 이건 다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의 동력이 다른 이유로 굉장히 많이 손실된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신뢰를 더 이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개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마치 화제를 돌리는 것이냐. 그럼 이 자체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금 같은 것만 의료는 이제 지금 한참 동안 말씀드렸으니까 예, 연금 예. 같은 경우도 지금도 여전히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별로 진전은 안 되고 있죠. 논의는 하고 안 있습니까? 되고 있죠. 아니 논의는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1차관, 2차관 복지부 차관들 다 만났고요. 예, 예. 연금 관련된 차관도 제가 만나고 왔고 예,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제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좀 하자. 연금은 이길 차관입니까? 예, 예, 연금은 이길 차관. 예, 이길 예. 차관도 만나고 박민수 차관도 만나고 다 만나고 있는데요. 네네. 만나서 계속 얘기했고 또 제가 생각하는 빠르게 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제가 계속 만나고 있고 오늘도 한 분 만났어요. 네. 근데 좀 답답하죠. 뭐 형식이 중요한가?
제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 형식 문제로 계속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1대 때 저희가 특위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 논의를 뻥 찼어요. 뻥 찼잖아요. 예, 공론화까지 다 거쳤고 우리 대표가 저쪽 당도 받을 수 있는 걸로 후퇴해서 우리 안을 포기해가면서 받아서 했는데도 뻥 찼잖아요. 근데 특위 아닌 다른 형식으로 하면 어떤 방식이 있어요? 아니 다양한 방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수개혁만 할 거면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서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저쪽 당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모수개혁은 연내에 하고 구조개혁은 내년에 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예, 예. 그것은 그냥 빨리빨리 하면 되잖아요. 예. 자 아까 여기 이제 그 여야 패널이 나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여튼 4대 개혁 관련 질문을 했더니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거를 어쨌든 여당에서 웬만한 어느 정도 해결을 봐야만 야당도 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4대 개혁도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그거를 어떤 조금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결과를 보여줘야 아마 그 다음에 또 개혁도 동력을 받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뭐 민생 관련된 이제 그 정책 협의체도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 당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민생이에요. 네. 예, 그리고 경제 상황이라든지 안보 상황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저희는 합니다. 어떤 상황이 돼서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도 저희는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게 세팅이 돼서 네, 예. 다수의 사람들이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아니 제가 뭐하러 차가 만나서 설득하고 하고 있겠어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죠.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연금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든 연내에 뭐라도 좀 하려고 계속 다른 당 뭐 저 만나기도 싫어하실 것 같은 분들 뵙자고 하고 찾아가서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금 개혁 같은 것도 이제 너무 선거 가까워지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게 좋잖아요. 아니, 그죠? 해야 될 건 해야죠. 그죠? 예. 자, 3253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늘 바쁘신 박주민 의원님 이번엔 의료단체와 정부 여당 사이의 중재자 역할 기대합니다. 라는 문자 잘 되면 3253님. 좋겠습니다. 예. 예. 자, 민주당의 제1 핵심 전국 현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인 걸로 이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여사 특검만이 답이다 이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법 내용 이거는 수용 불가다 하고 계속 이제 거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당이 그야말로 가정입니다. 특검법을 발의해 온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세요, 민주당은? 그건 내용에 따라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특검을 얘기해왔고 특검을 추진했던 이유는 공정하고 특히 정권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적 수사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특검을 주장했던 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독립성 또는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보장이 안 돼 있는 그런 특검안을 만약에 여당이 들고 온다면 그건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특검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한 거 아닙니까? 네, 특검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 네, 부합하는 것들을 갖고 온다면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걸 훼손하는 특검이면 특검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네. 네. 국민의힘 주장 중에 하나가 민주당 특검 공세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주말 장애 투쟁도 그 같은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선고가 예정이 되는데 선고나 이런 판단은 다 법원이 하는 거고요. 뭐 저희가 특검을 한다 만다 해서 법원이 판단이 달라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특검도 저희가 2년 가깝게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2년 가깝게 하는데 왜 그러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이게 방탄이죠. 김건희 방탄. 아닙니까? 방탄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네. 예. KBS에서 이런 얘기해서 아니 뭐 KBS가 어때서요? 괜찮습니까? 예. 네. 자, 그 오히려 방탄은 여당 쪽에서 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여당 내에선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 둘러싸고 이제 이른바 일종의 내용이 좀 불거졌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예방의 의미가 본래 더 큰 거다. 그렇죠. 현재 불거진 의혹을 덮을 수 없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다. 별개의 것이죠. 예, 그리고 별개의 이거 대통령 공약이에요. 예. 그럼 혹시 네. 민주당이 예방 의미가 더 큰 특별감찰관은 감찰관대로 수용하고 기존의 특검은 계속 요구하는 이런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는 뭐 그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 저희가 21대 때 마지막 그 원내 지도부의 원내 수석이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저희 특별감찰관 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선 만약에 특별감찰관 이거 해서 해주면 그냥 그걸로 더 이상 안 나가고
특검 논의는 또 그걸로 같이 뭉쳐가지고 그냥 멈출라 그런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까지는 전 모르겠고요. 예.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관 뭐 이제는 큰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뭐 하겠다면 하는 거죠 뭐.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당 내에서는 되게 지금 진지하게 조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그 국민들 개파간에 입장에서도 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저렇게 진지하게 막 하는 거 보고 막 정말 우스우실 거예요. 예. 오히려 지금 보기에는 특별감찰관은 전국의 이 시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사실상 의미 없죠. 예. 네네. 당장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분들이 거의 70%에 가까운데 네.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관을 놓고 저렇게 진지한 척 싸우는 척하는 거 보면 답답하시겠죠. 정말 진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큰 문제입니다. 아, 그거 그럼 가지고 더 큰 문제예요? 그거 가지고 더 진지하고 진짜 진지하면 더 큰 문제예요. 그렇다 이거죠. 네. 자,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상설특검 이제 상설특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그 야당 주도로 규칙 변경을 이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2대2였던 거를 4개를 다 야당 쪽에 갖고 오는 어떻게 보면 여당을 배제한다. 배제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럼 기존의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특검법과 뭐가 다르냐 실질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상설특검은 이제 거부권은 비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당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특검들이 전에 있어 왔어요. 네네. 최순실 특검. 그때 이제 수사 대상이었던 최순실 씨였나요? 정유라 씨가 네. 헌재에다가 예.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헌재가 뭐라고 판단했냐? 가능하다. 위헌 아니다. 이미 판단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네. 무슨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이게 자꾸 위헌이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 법무부까지 나서서. 그 헌재는 바보입니까? 만약에 이거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상설특검이 통과를 했어요. 네. 대통령이 임명은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 임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후보가 네. 추천되면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아, 임명하여야 한다. 근데 물론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겠다. 나 법을 또 한 번 위반하겠다 하면 안 임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서 보면 그걸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탄핵을 실제로 하는 거하고 달리 탄핵 사유에 탄핵 해당하는 사유는 해당한다? 해당하는 네. 거죠. 상설특검을 만약에 통과를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자, 세 번째 발의는 김여사 특검법. 다음 달 14일 본회의 표결 예정인가요? 네. 14일. 자,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여권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측을 한 어떤 근거랄까 이유랄까 그 관측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만나면요. 네.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정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그런 어떤 느낌이 저도 오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만나뵈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지하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많아요. 이탈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탈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예, 그분들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지금 현재 이 예, 예.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자, 국정감사가 끝난 정기국회 이제 예산안 논의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예정돼 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지 이제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아직은 이제 정해진 것 없다 입장입니다. 자, 의원님, 대통령 시정연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 원래대로라면 시정연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류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이 당연한 게 굉장히 보기 귀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것도 굉장히 보기 드물고 뭔가 엄청 어려운 것처럼 돼버려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정연설도 왜 이렇게 고민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국회에 와서 해야 된다. 아니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설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뭐 이게 고민의 대상이 돼버리니 참 답답하죠. 자, 국가 살림을 어떻게 꾸릴 거다. 네. 이걸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여야가 어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 출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쟁점이 아닌 영역에서 입법에 좀 속도를 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박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네. 그 연금 관련된 것도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올해 내에 모수 개혁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통합돌봄 관련돼서도 법은 통과됐지만 좀 공백이 많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통합돌봄. 네, 그래서 예, 예. 관련된 법 좀 수정돼야 되는 거. 그다음에 네. 21대 때 말미에 거의 통과될 법했던 장애인 관련된 여러 법률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도 좀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백신 피해자분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법도 거의 통과될 뻔하다가 못 통과됐던 게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또 응급실 이용이 굉장히 불편해지면서 피해를 겪으신 분들에게 예, 적어도 예. 국가가 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절한 수준에서 뭐 그런 것들도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보건복지위원회 중요한 것들이 많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거기다 복지까지 네.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자, 협의체 출범은 지난달 있었던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간 회동에서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추가 회동 지금 추진 중인데,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의제에 들어갈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2차 여야 대표회담 의제 어떻게 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국민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들은 좀 다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한 네. 없이. 네. 좀 불편하다고 해서 안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뭐 이런 특검법 같은 경우도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만큼 당연히 저희 당으로서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딱 읽어드릴게요. 5944님이 여야가 민생 관련 협의체 출범은 정말 잘했습니다. 국민의 삶에 관한 사항은 여야가 머리 맞대고 심사 숙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안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네. 운전면허 발급받을 때 장기 기증 여부 묻도록 하겠다는 네. 내용입니다. 조금 소개해 주세요. 뭐 아시는 것처럼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또 조사를 해보면 장기 기증 의사가 있다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미스매치. 거죠. 그래서 예, 왜 그런지 알아보면 이 장기 기증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의사를 등록하는 장기 기증 의사를 등록하는 몰라서?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제 외국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딸 때나 갱신할 때 물어봅니다. 혹시 의사가 있어요? 그럼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걸로 그런 것들을 많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보자고 법안을 내봤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행정 절차니까 그럴 때 물어본다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특히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의사를 등록한 사람들은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예 연결도 돼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약간의 혜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